저희 이제 건강 관리, 건강 스쿨 이렇게 해갖고 진행을 하는데요. 어, 제가 지금 이 PPT 자료는 박상임 사장님께 너무 잘 돼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목요일 날 저녁에 아마 많은 사장님들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 PPT라든가 건강 내용이 되게 기본적이면서도 퀄리티가 되게 높아서 제가 그 부분을 그대로 따가지고 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 관리하면은 단순하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식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듣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알고는 계세요. 아, 건강이 중요해. 건강 관리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육체적인 건강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WHO에서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단순하게 질병이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김춘하 사장님은 아세요. 제가 요즘에 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이게 육체까지 넘어온 상태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세 달, 네 달, 지금도 제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육체적인 거와 정신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이라든가 아니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스트레스를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균형 있는 식단이거든요. 나머지 세 개는 각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많이들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이 균형 있는 식단이라든가 영양소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되게 편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큰 원에서 한쪽 구석만 이렇게 파먹는 듯한 그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완벽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리들이 네 가지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질병이나 노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 요인에서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다음에 환경 오염, 비만, 과로, 음주, 흡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식생활 같은 경우에는 영양 관리, 즉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거거든. 먹는 거요. 먹는 거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식생활과 생활 습관 이 두 가지가 잘 관리가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그리고 질병과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질병은 안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양이란 그럼 과연 무엇일까? 바로 건강과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가에 결정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어떤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저 좀 전에 조대근 사장님 전화 받았을 때 저녁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오늘 청국장과 그다음에 LA 갈비를 먹고 있었어요, 저녁에. 열심히 뜯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식사를 잘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양적으로 보면요, 균형이 하나도 안 맞는 식사였다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균형적인 영양소를 잘 섭취하고 있나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밥은 잘 먹고 식사는 잘하지만 균형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하고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하루, 한 끼인데도. 그래서, 그럼에도, 혹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드시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참 많이 먹었거든요. 오늘도 어, 당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달달한 거 땡겨가지고 또 먹었습니다. 과자도 먹고 그러듯이 안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은연중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대로 그냥 놔둬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현실이 농산물의 영양이 저하가 되고요. 그 이유가 온실 재배라든가 속성 재배,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많이 영양소가 떨어지는데 옆에 사진을 보시면 어, 토마토 같은 경우는 비타민 A가 2분의 1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 그 안 먹는다고 미루고 미루는 당근 있죠. 아이들이 되게 싫어하는 야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당근 같은 경우도 비타민 A가 3분의 1로 줄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나 수질에 오염이 되면서 영양소가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는 더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가공식품의 증가로 인해서 또 영양이 많이 손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환경의 변화인데요. 어,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그다음에 약물 복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는 거. 그리고 현대인들이 집밥보다는 요즘 외식이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푸드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선호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어, 보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배달을 시켜 먹든가 나가서 먹든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밥 을 상당히 많이들 드셨지만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드시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사성 질환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인들이 보면 30대 이상의 성인 3명 중에 1명이 이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30대잖아요. 40대, 50대는 더 심하다는 거거든요. 즉, 나는 건강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대사성 질환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양에 관해서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바이러스로부터 위협, 즉 면역에 관한 중요성이 요즘 증가가 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줄어들었지만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에 또 원숭이 두창이 또 한참 관심 단계잖아요, 지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외국에 나가지를 않았는데도 그냥 생겼대요. 전혀 접촉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데도 생겼대요. 그러듯이 이 바이러스가 예전에는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가 옮았어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도 없이 바이러스가 그냥 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에 관한 중요성도 되게 중요하고 좀 전에 조대관 사장님께서 금감소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대 수명은 120세, 120세, 뭐 아니면 130세, 요즘에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이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건강 수명은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 근감소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어요. 원래 나이가 들면 근력이 없어. 기운이 딸려. 이러고선 말았지만 지금은 그렇질 않거든요. 요즘에 산에 한번 가보셨나요? 70대,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청 산 잘 올라가시는 분들은 잘 다니세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은 그 같은 연세에도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근감소증 같은 경우도 비닉빈 부익부가 확실히 나뉘어진다고 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근감소증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에 보시면 현대인들의 영양소 부족에 대해서 비타민 D 같은 경우 한국이 1위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도 칼슘 섭취 부족이 엄청나요. 그리고서 지금 노인분들 같은 경우도 이 비중을 보시면 단백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영양을 챙겨야 되고 내가 지금 챙기고 있다고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더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러지 않았나요? 한 주먹씩 먹어야, 뉴트리를 한 주먹씩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이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주먹이 점점 커져서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고. 저 이 말에 공감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니까. 근데 그 말에 공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서 지금 보시면, 이 도표에 보시면 이 10가지 사망 요인 중에 사망 요인 10가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식이 요인이래요. 즉 음식으로 인해서 나쁜 음식을 섭취하고 생활 습관을 안 좋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게 1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건강에 나쁜 음식을 섭취하는 변화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록색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한 음식들을 먹는 거고요. 점점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안 좋은 음식인데요. 지금 여기 옆에 조그맣게 저희 나라 보이시죠? 우리나라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38선에 딱 해갖고 다른 거 아세요? 북한은 초록색에 가깝거든요. 근데 남한은 빨간색에 가까워요. 너무 한 나라인데도 이게 그만큼 우리나라 자체가 음식이 점점 안 좋게 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주황색인데 이게 초록색으로 갈 확률은 향후 10년 안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건강에 대해서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코로나19는 이제 끝났지만 여기 보시면 이 분포도를 가만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선진 국가들이에요. 대부분. 아까 저희가 좀 전에 보셨던 안 좋은 음식의 그 도표 중에서 주황색을 차지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 확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 초록색과 주황색, 빨간색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WHO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발표를 했어요. 영양에 관련한 가이드를 발표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소, 그다음에 항산화제, 단백질 등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을 섭취할 것. 그다음에 건강한 지방인 오메가3 지방산을 또 섭취할 것. 그다음에 통곡류 섭취할 것. 그리고 물 많이 마실 것, 고단질, 고지방, 고염 식품, 알코올 등을 의 섭취를 피할 것. 이거 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뉴트리에서. 뉴트리에서 이 부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그 바디키, 지금 김춘하 사장님이랑 이윤미 사장님이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바디키가 바로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WHO에서 발표한 이 건강에 관한 가이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바디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살을 빼지 않더라도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 제품을 그대로 드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나 영양소에 또 중요한 게 바로 암 예방인데요. 어, 이게 뭐냐면요. 암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식이섬유도 필요하고요. 식물 영양소도 필요하고요. 항산화 영양소도 필요해요. 근데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뭐냐? 식이섬유소 빼고 들어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더블 X래요. 더블 X에 여기에 식물 영양소랑 항산화 영양소는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X 하나만 꾸준하게 드셔도요. 암을 예방할 수 있고요.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영양의 중요소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알고 있는 심혈관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체중, 그다음에 지방이라든가 그러니까 살찌는 부분. 그리고 좀 전에 이제 그 김춘하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모발, 탈모 이러한 것들에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면 딱 하나씩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 심혈관계만 해도요, 벌써 2가지 영양소가 들어가고요. 항산화 같은 경우는 4가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듯이 단순하게, 나 이거 영양소 비타민C 하나만 잘 챙겨 먹어도 건강해가 아니라 지금은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서로 간에 그런,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일 영양소로 드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우리가 음식도 편식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영양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음식을 편식하지 말라는 거는 영양소를 편식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소 자체도 편식하지 마시고 골고루 드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양소의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디톡스예요. 우리가 잘 먹잖아요. 못 먹지는 않거든요. 영양소도 잘 먹으라고 하면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먹은 만큼 저희 몸에는 또 하나 항산화로 인해서 독소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독소 부분을
독소 부분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 배출하는 영양소가 대부분이 보면은 항산화 영양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이섬유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독소 배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내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영양이라는 게 단순하게 먹는 걸로 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요즘에 보시면 분자 영양학이라고 있어요. 그래갖고 개인에 맞춰가지고 영양을 이제 조절하는 영양소를 필요한 부분만 챙겨주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는 그런 건데 이걸 보시면 분자 영양학 같은 경우는 영양 성분이 인체의 유전자를 조절하는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유전자가 영양 물질을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 그 효과를 분자 수준에서 발생하며 질병 등의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 영양학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양자랑도 굉장히 관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양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과학 시간에 아시죠? 분자에서 더 쪼개면 양자가 되는 거 맞죠? 그렇듯이 이 양자 측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분자 영양학에 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영양도 점점 바뀌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미국 뉴트리사에서는 그걸 하고 있다면서요. 개인 유전자로 인해서 그분에 맞는 뭐 더블 X인가 그거를 만들어서 준다고 그렇게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가시면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자 영양학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철분 부족 시 DMT1이라는 단백질 합성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된대요. 그래갖고 소장에서 철 흡수를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서 소장에서 철 흡수를 증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철분이 부족해라고 하면은 벌써 단백질 합성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그러면서 소장에서 철을 더 흡수할 수 있게 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영양은요, 우리 세포 자체의 하나하나를 다 케어할 수 있는,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 영양학이 어떠한 것들을 하냐면요, 세포 기능 조절을 하는 영양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사와 유전자를 발현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또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양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질병 쪽에 더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대관 사장님이 많이 하라고 많이 권유하잖아요. 양자 측정 많이 하시라고 권유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질병과 분자 영양학 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후성 유전학인데요. 이 후선 유전학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강의에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 살고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발현 상태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이러한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갖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을 해갖고 이 영양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영양소는 총 6가지거든요. 6대 영양소. 그래서 물,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6가지의 영양소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탄단지 같은 경우는 대량 영양소로 인해서 장작, 즉 타는 영양소고요. 이것을 태우는 영양소 같은 경우는 비타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타는 영양소, 즉 대량 영양소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어, 미량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하게 같이 섭취를 해야지만 우리 몸에 독소가 남지 않고요. 에너지로도 다 쓰이면서 세포 하나하나를 다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뭐 미토콘드리아, 그다음에 리소솜, 핵, 그다음에 여기 세포막
이러한 것들을 다 보시면요. 이게 다 우리가 어떠한 영양소를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확하게 영양소로 해갖고 단백질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관계상 제가 이 문구가 제일 와닿았어요. 질병은 천 개가 있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 라는 이 문구가 건강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질병 천 개를 내 몸에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 건강 스쿨로 인해서 건강 단 하나만 꾸준하게 지켜서 이 천 개의 질병은 다 없애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